세 사람의 게리뎁. 이 사건은 희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사건으로 게리뎁 씨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나는 부상을 당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다. 아무튼 이 사건엔 희극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독자들이 내릴 것이다. 나는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홈즈가 그의 공적에 부여된 나이트 자귀를 바로 같은 달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나이트 자귀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난 홈즈의 동료이자 친한 친구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은 남아프리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뒤인 1902년 6월 30일이었다. 홈즈는 가끔 그렇듯이 그날도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막 일어난 참이었다. 그는 서류들을 챙기더니 말했다. 왓슨, 어쩌면 돈을 좀 벌 것 같네. 자네 게리뎁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 혹시 아나? 아니? 거참 유감이군. 게리뎁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자면 길어. 좀 희한한 일이지. 내가 그동안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인간이라는 게 참으로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 그 친구가 우리를 살피려고 조만간 나타날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는 말할 수가 없네. 일단 그 이름을 찾아보세. 테이블 위에 전화번호부가 있어서 나는 그냥 넘겨보았다. 신기하게도 그 이상한 이름은 실제로 있었다. 찾았어, 홈즈. 여기 있네. 홈즈가 재빨리 전화번호부를 빼앗아갔다. 앤 게리뎁, 런던 서구 리틀라이더가 136번지. 안 됐네, 왓슨. 이 사람이 바로 내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야. 봉투 주소와 똑같거든. 이 사람 말고 다른 게리뎁이 더 있나 찾아보게. 그때 허드슨 부인이 명함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내가 얼른 받아보았다. 그리고 놀라 소리쳤다. 여기 또 있어. 존 게리뎁. 미국 캔자스주 무어빌의 변호사. 홈즈가 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왓슨, 한 번 더 찾아보게. 이 사람 역시 이미 시나리오에 등장했어. 그런데 지금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뜻밖이네. 이 사람이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줄 거야. 잠시 후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존 게리뎁은 작은 키에 탄탄한 몸매를 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처럼 단정하게 면도를 한 모습이었다. 통통한 몸매는 어린아이다우면서도 어딘지 섹시한 분위기를 띠고 있어 매우 젊어 보였다. 게다가 눈빛이 특별히 남다른 데가 있는 데다가 밝고 민첩했으며 사물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미국식 악센트에 영국식 스피치를 했다. 홈즈 선생님이십니까? 그는 우리 둘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으시군요. 같은 성인 네이선 게리뎁 씨의 편지는 받으셨습니까? 자, 앉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홈즈는 편지를 들고 말했다. 존 게리뎁 씨 맞죠? 그런데 영국엔 오래 계셨나 보죠? 왜 물으시죠, 홈즈 씨? 그의 눈 속에 금세 의혹의 빛이 떠올랐다. 당신 양복이 영국제라서요? 게리뎁 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의 재치는 책에서 읽어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코트 어깨 부분과 구두 앞쪽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차, 들켰군요. 사업 문제로 여기 와서 좀 지냈더니 겉모습은 거의 영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의 귀한 시간을 뺏을 수도 없고 저도 양복 재단법 얘기나 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니까 우선 그 편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게리뎁 씨는 서두르며 포동포동한 얼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음 놓으세요, 게리뎁 씨. 홈즈가 달래듯 말했다. 농담 같지만 내가 하는 말이 사건과 깊이 관련될 수도 있다는 건 왓슨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그건 그렇고 왜 네이선 게리뎁 씨와 함께 오시지 않았나요? 도대체 왜 그가 선생을 개입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선생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와 나 사이의 사적인 일인데 왜 탐정을 끌어들이는지. 아까 그를 만났는데 이 웃기는 얘기를 전부 하더군요. 그래서 이리로 곧장 온 겁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군요. 게리뎁 씨, 그를 비난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되게 만들려고 그랬겠죠. 일이 성사되면 당신들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방문객의 표정이 좀 누그러졌다. 아, 그렇습니까? 경찰이 사적인 일을 간섭하는 건 싫지만 선생께서 찾아주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군요. 그렇게 하죠. 우선 이렇게 오셨으니까 직접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여기 왓슨 박사는 모르고 있거든요. 게리뎁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분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죠. 알렉산더 해밀턴 게리뎁이라는 사람은 캔자스주에서는 누구나 알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어 시카고에 가서 소맥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큰 돈을 벌어 아칸소주강 주변에 대규모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목초지라든지 산림지, 광산 등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희귀한 성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같은 성을 갖고 있어 서로 만나게 되었죠. 토피카시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 하루는 노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 외에 또 다른 게리뎁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 사람을 찾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 대가는 지금 당신이 하는 일과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처음엔 그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의 말에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곧바로 게리뎁 씨를 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도 안 돼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산을 3등분 해놓고 제가 2명의 게리뎁을 찾게 되면 그때 3사람이 3분의 1씩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1인당 받게 될 토지가 자그마치 500만 달러의 값어치는 됩니다. 그러나 3사람이 안 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게리뎁 씨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게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미국 내에서는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다행히 런던 시내 전화번호부에서 그 이름을 찾아냈어요. 이틀 전에 그를 만나 모든 얘기를 해주었죠. 그 사람도 저처럼 친척이 거의 없고 여자만 2 정도 있더군요. 그런데 유언장에는 불행히도 성인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명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선생께서 도와주시면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거봐 왓슨, 내가 희한한 얘기라고 했지? 그런데 선생,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물론 신문에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도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토피카에서 오셨다고요? 그곳에 친척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1890년에 시장을 지낸 분이죠. 라이센더스타 박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오도록 하죠. 새로운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가 떠나자 홈즈는 파이프를 물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나, 홈즈? 왓슨, 이상한 점이 있어. 정말 이상하다니까. 뭐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아니, 세상에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대놓고 말할까 하다가 그냥 속고 있는 것처럼 놔뒀지 뭐. 그게 현명할 것 같아서. 팔꿈치가 한참 다른 외투에다 1년도 넘게 입었는지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는 런던에 막 도착한 미국인 행세를 하니 나 원참. 그리고 그런 신문 광고를 난 못 봤네. 내가 신문 광고를 안 보고 지나친 적이 없다는 건 자네가 잘 알지 않나? 새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겠지. 하지만 닭을 꿩으로 잘못 봐서는 안 되네. 라이센더스타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람일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인인 건 맞아. 그런데 런던에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미국식 악센트가 없어진 거지. 무슨 이유로 그는 이런 게임을 하는 걸까? 게리 뎁을 찾는 진짜 이유가 뭘까? 아무튼 재밌는 일이야. 그는 사악한 데가 있거나 아니면 성격이 특이하고 머리가 비상한 인물일 것 같네. 그 다른 게리 뎁이라는 사람도 사기꾼일지 모르지. 왓슨,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게. 전화 저쪽에서 가늘고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 네. 제가 네이선 게리 뎁입니다. 홈즈 선생님이십니까?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나는 홈즈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었다. 네, 그를 만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언제죠? 아, 이틀 전에요. 네, 물론 굉장한 일입니다. 저녁에 집에 계시겠어요? 그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만나도록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없이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왓슨 박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네. 편지에 외출을 거의 안 한다고 쓰셨더군요. 네, 6시쯤 가겠습니다. 그 미국인에게는 우리가 간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럼 저녁에 뵙죠. 훈훈한 봄날 저녁, 에지웨어가의 뒤쪽에 있는 라이도 골목길은 석양에 물들어 황금색을 띠고 있었다.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은 조지아식 건물로 그는 밖으로 2개의 창문이 나 있는 1층에 살고 있었다. 홈즈는 그 괴상한 이름이 쓰여있는 문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서 오래 살았나 보네. 색깔이 바랜 문패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진짜 이름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중요한 사실이거든. 현관에 들어서자 각각의 사무실과 개인 집의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일반 주택 건물이 아니라 뜨내기 독신자들이 사는 건물 분위기였다. 네이선 게리 뎁 씨는 키가 크고 마른 몸집에 등이 휘고 대머리에 60대 정도 나이였다. 워낙 외출을 안 해서인지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하고 피부도 늘어져 있었다. 거기다 커다란 둥근 태의 안경을 쓰고 앞으로 뻗친 염소 수염을 길러 한마디로 기이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는 괴짜처럼 보이는 외모이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방도 괴상한 분위기였다. 무슨 박물관 같다고 할까? 벽에 붙어있는 진열장에는 곤충 표본 상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한가운데 놓인 탁자에는 여러 종류의 돌 조각들이 널려 있었으며 큰 현미경도 하나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옛날 동전들과 석기시대 요물들, 화석 뼈들도 진열되어 있었다. 정말 감탄할 정도였다. 게리뎁 씨가 가죽천으로 동전을 닦으며 말했다. 이건 시라쿠사의 화폐죠. 그 나라는 급작스럽게 멸망했지만 저는 그 시대의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들 좀 치우겠습니다. 왓슨 박사시죠? 저쪽에 있는 일본 화병 좀 이리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제 취미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나갈 시간도 없을 정도죠. 목록을 작성하는데 3개월이 걸렸으니까요. 홈즈는 호기심이 생기는지 그를 요모조모 관찰했다. 외출을 거의 안 하신다고요? 가끔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장에 가는 거 말고는 집에서 안 나갑니다. 취미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홈즈씨, 제가 그 엄청난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기쁘다기보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한 명만 더 찾으면 되는 거죠. 나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여자 친척은 몇 명 있는데 안 된다고 하고 이 세상 어딘가에 게리뎁이라는 사람이 또 있겠죠? 선생께서 별난 사건들을 잘 다루신다고 해서 연락을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려 땅을 상속받는다면 미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네, 그게 문제이긴 하죠. 나는 이 수집품을 두고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자기가 그 땅을 팔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경매장에 내 표본 중에 없는 것 12개가 나와 있는데 몇백 파운드라고 하네요. 그럼 500만 달러를 받게 되면 그걸 사서 완벽한 수집품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방면에서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한스 슬론 같은 인물 말입니다. 그의 눈이 반짝거렸다. 그는 분명 선한 사람인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게리뎁을 찾는 데 있어 그는 분명 헌신적인 사람일 것이다. 저는 선생을 한번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를 진척시키려면 의뢰인을 직접 만나야죠. 선생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 그 미국인 게리뎁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그를 만나기 전에는 두 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까? 네, 전혀 몰랐어요. 그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몹시 화를 내더군요. 내가 선생한테 일을 부탁한 게 그는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얘기가 끝나고 갈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혹시 돈을 요구한 건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걸 느끼진 않았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저와의 약속을 얘기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홈즈는 당황해하는 것 같았다. 선생이 수집품 중에 고가의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훌륭한 수집품이긴 하지만 비싼 건 없습니다. 그럼 도둑이 들 염려는 없겠군요. 이런 걸 훔칠 도둑은 없겠죠. 여기서 얼마나 지내셨죠? 한 5년 정도요.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주인이 문을 열어주자 미국인 게리뎁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손에 든 신문을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아, 계시네요.
네이선 게리뎁 씨, 축하합니다. 선생은 이제 부자가 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어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홈즈 씨, 죄송한데요. 선생의 도움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이 네이선 게리뎁에게 신문을 주자 그는 광고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홈즈와 나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하워드 게리뎁. 농기구 제조자. 바인더, 수확기, 경운기, 조파기, 썰에, 짐수레, 사륜 짐마차, 기타 농기구 일체, 깊은 우물도 시공함, 에스턴의 글로브너 빌딩으로 연락바람. 브라보! 드디어 세 번째 사람을 찾아냈군요. 네이선 게리뎁 씨가 외쳤다. 버밍엄으로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 있던 제 대리인이 신문에 난 이 광고를 보내줬습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선생께서 내일 오후 4시에 그의 사무실로 가신다고 편지를 보내놓았거든요. 아니, 나더러 그 사람을 만나라고요? 홈즈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제가 가면 떠돌이 미국인이 허황된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이선 게리뎁 씨는 영국인이니까 그의 말을 믿겠죠. 선생께서 원하시면 저도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만 내일은 제가 아주 바쁘거든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곧 가겠습니다. 그런데 근래 몇 년 동안 내가 여행을 안 해봐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12시에 출발하면 그곳에 2시쯤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밤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그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시고 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제가 미국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비하면 선생이 160km쯤 여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그러네요. 이분 얘기가 맞습니다. 홈즈가 거들었다. 네이선 게리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럼 가죠 뭐. 선생 덕분에 큰 영광을 얻게 될 텐데 뭘 못 가겠습니까? 그러세요. 갔다 오시면 저한테도 연락 좀 주십시오. 홈즈가 말하자 미국인이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겠습니다. 네이선 게리뎁 씨, 내일 떠나시기 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홈즈 씨,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밤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미국인이 나가자 홈즈의 표정이 밝아졌다. 선생의 수집품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업 때문이라도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방은 그런 걸 얻기에 정말 흥미진진한 곳입니다. 네이선 게리뎁 씨는 무척 기뻐하며 눈을 반짝거렸다. 선생께서 유능한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구경하세요. 아, 그럼 내일 와서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표본들 정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설명 없이 그냥 봐도 될 것 같습니다만. 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방이 잠겨 있는데 참 4시 전까지 오시면 샌더스 부인이 지하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열어줄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아, 네. 오후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개소를 통해 이 집을 구하셨습니까? 의뢰인은 뜻밖의 질문에 몹시 놀란 표정이었다. 에즈웨어가에 있는 홀로웨이 앤 스틸 중개소요. 그런데 왜 물으시죠? 아, 제가 건축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진 게 앤 여왕 때인지 조지아 때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조지아 때죠. 아, 그렇습니까? 더 오래된 줄 알았는데. 아무튼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내일 버밍엄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중개소를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후 홈즈가 입을 열었다. 이제 일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네. 자네도 눈치를 챘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머리는 분명히 드러났고 꼬리는 내일 나타날 거야. 자네 아까 광고에서 이상한 점 못 봤나?
경운기 스펠링을 잘못 쓴 건 말인가? 그렇지. 자네 그동안 많이 알았구만. 영국에서는 틀린 철자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쓰거든. 보낸 사람 원고를 그대로 실은 거지. 사륜 집마차도 미국에서만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건 미국식 광고라는 걸세. 뭐 짚히는 거 없나?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낸 광고라는 얘긴데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그건 그렇고 아무튼 그는 선량한 네이선 게리뎁 씨를 잠시 버밍엄으로 보내려 하고 있어. 난 노인이 괜한 고생을 할 것 같아 말릴까 했는데 그냥 놔두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왓슨, 내일 두고 보자고. 다음날 아침 홈즈는 일찍 밖으로 나가더니 점심때쯤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몹시 심란해 보였다. 왓슨,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자네 괜찮겠나? 홈즈. 위험한 일이 어디 이번만인가? 다만 이번 일이 우리가 함께 겪는 마지막 사건이 안 되길 바랄 뿐이네. 근데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건가? 존 게리뎁의 정체를 알아냈네. 그는 아주 악명 높은 살인자 에반스라네. 에반스가 누구지? 잘 모를 거야. 좀 전에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를 만났었네. 전과자 기록부를 뒤져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미국인이 웃는 얼굴로 나와 있지 않겠나? 제임스 윈터. 별명은 모어클로프트 또는 살인자 에반스라고 적혀있더군. 그러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몇 가지 적었는데 나이는 46, 시카고 출신, 미국에서 3사람을 살인했음, 정치 세력을 이용해 탈옥함, 1893년 영국으로 건너옴, 1895년 1월 워털루가의 나이트클럽에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을 권총으로 사살함. 싸움의 발단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함. 상대방은 로저 프레스코트로 시카고의 유명한 지폐 위조범으로 판명됨. 살인자 에반스는 1901년 추록함. 그 뒤 계속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최근엔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매우 위험한 인물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님. 왓슨, 우리가 잡으려는 새는 이런 모험가라네. 그럼 이번엔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아까 중개소에도 들렀는데 네이선 게리뎁 씨가 5년째 살고 있다고 하더군. 그 전에 1년 정도는 집이 비어 있었대. 그 전에 살던 사람은 월드론이라는 사람인데 중개소에서 그를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는구먼. 큰 키에 수염을 기른 거무스름한 얼굴이었다는 거야. 그는 살인자 에반스가 죽인 프레스코트인 것 같네. 경찰 기록부에도 그의 외모가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그럼 종합을 해보면 우리의 선량한 의뢰인이 박물관처럼 꾸며놓은 그 집은 바로 미국인 범죄자 프레스코트가 살았던 방이라는 거야. 자, 그럼 하나의 연결고리는 찾은 셈이지. 그 다음엔? 이제 그 집으로 가서 봐야지. 그는 권총을 하나 꺼내더니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낡은 총을 가지고 가겠네. 그 거친 서부 사나이가 별명대로 마구 쏴댈지 모르니까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왓슨, 1시간만 낮잠을 자두게. 그러고 나서 라이더가로 가면 될 것 같네. 우리는 오후 4시에 네이선 게리뎁 씨 집 앞에 도착했다. 샌더즈 부인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녀가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게 보였다. 홈즈는 재빨리 집안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 진열장 하나가 벽에서 약간 떨어져 놓여 있었다. 우리는 그 뒤로 가서 숨었다. 홈즈가 낮게 속삭였다. 의뢰인이 밖으로 나가도록 녀석이 계획을 짠 거야. 아주 머리가 좋은 놈이지. 악의 세계의 천재라고 부를 만하네. 의뢰인의 희한한 이름을 보고는 기상천외한 음모를 꾸민 거야. 그러고는
각본을 짠 거지. 대체 뭘 원하는 걸까? 그걸 알려고 여기 온 거 아닌가? 네이선 게리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건 분명하네. 그가 살해했던 사람과 관련이 있는 일이지. 한때 그들은 공범이었거든. 거기에 범죄의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처음에 난 의뢰인이 수집품 중에 범죄의 표적으로 노릴 만한 값나가는 물건이 뭐가 있나 생각했었지. 자, 왓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세.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문에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리고 미국인이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는 방을 훑어보더니 코트를 벗었다. 그러고는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탁자 쪽으로 걸어와 탁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바닥에 카펫을 둘둘 말아 걷어냈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서 휴대용 지렛대를 꺼내 바닥에 앉은 그는 한동안 작업에 몰두했다. 곧 마루판이 뜯기는 소리가 들렸다. 놈은 초에 불을 붙이고는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행동 개시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홈즈가 내 손목을 잡았다. 우리는 살금살금 기어 구멍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미국인이 머리를 내밀어 밖을 살펴보았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두 개의 권총을 보자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홈즈씨. 나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셨어.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선생은 나를 무척 괴롭히더군요. 자, 이번엔 내가 졌어요. 선생이 완승입니다. 순간 그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재빨리 권총을 뽑더니 두 발을 쏘았다. 순식간에 내 허벅지에 뜨거운 쇳덩이가 파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홈즈의 권총도 놈의 머리 쪽을 향해 방아쇠가 당겨졌다. 놈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고 홈즈가 놈에게서 총을 뺏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홈즈가 나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왓슨, 많이 다쳤나?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네. 부상을 당해보는 것도 괜찮았다. 언제나 가면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는 홈즈에게 그런 우정과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날카로운 그의 눈에 눈물이 괴더니 꽉 다물어진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는 홈즈가 대단한 두뇌 못지않게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게 도운 건 없지만 충실했던 나의 협조가 의외의 순간에 정성어린 보답을 받은 느낌이었다. 괜찮네. 그냥 철거상인 것 같아. 홈즈는 주머니 칼로 내 바지를 찢었다. 다행이네. 살갗만 다쳤군. 그는 안심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고는 넋이 나가 앉아있는 미국인을 노려보았다. 운이 좋은 줄 알게. 만약 왓슨이 죽었다면 자네도 살지 못했을 테니까 할 말 있나? 놈은 아무 말 없이 찡그리고 있었다. 열려있는 비밀문으로 지하실 안이 보였다. 녹슨 기계며 종이, 병들이 널려있고 탁자 위에는 작은 종이 조각들이 쌓여 있었다. 인쇄기인 것 같군. 위조 지폐를 찍는 곳인가? 그렇습니다. 프레스코트가 설치한 인쇄기입니다. 런던에 이렇게 큰 기계는 하나밖에 없죠. 저 탁자 위에 있는 종이들은 프레스코트가 찍은 100파운드짜리 지폐 2000장인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아주시죠. 홈즈가 큰 소리로 웃었다. 에반스, 영국 땅에 자네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없네. 자네가 프레스코트를 죽인 거지? 네. 그래서 5년간 감옥에 있었죠. 프레스코트가 돈을 위조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으면 런던은 위조 지폐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괴상한 그 늙은 수집가를 밖으로 나가게 만든 거죠. 헌데 그를 차라리 죽였다면 일이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 약한 놈입니다. 홈즈 씨,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저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일도 하지 않았고 늙은이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지 않았나? 하지만 그건 경찰에서 처리할 일이지. 왓슨, 경시청에 전화를 걸어 체포하도록 하세. 이건 뜻밖의 일이구만. 살인자 에반스가 기발하게 생각해낸 세 사람의 계리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그 늙은 의뢰인은 허망한 꿈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요양원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인쇄기를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프레스코트가 죽은 뒤 그게 어디 있는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에반스가 그 점에서는 공을 세운 것이었다. 그래서 위조 지폐의 유통을 막은 에반스에게 오히려 공적을 치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냉철한 법정에서는 그런 주장과 상관없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